자, 앞에 봅시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어서.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 현대시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독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문학만 좀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독서는요. 자, 비문학 독서는 안 하다가 하면 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는 거나 이런 것들 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오늘 요 두 개 지문 할 건데 두 개 지문 다 하고 크게 하는데 아마 2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이제 고3 3월 모의고사 되게 어려웠다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두 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좀 더 쉽고요, 뒤에 과학 지문이 더 어려워. 일단은 오늘 요 두 개 지문을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읽다가 포기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모든 능력을 그냥 다 활용해 보세요. 뭐 손이든 발이든 뭐 다 활용해봐. 다 활용해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해보세요. 이해. 모르는 말도 되게 많을 건데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을 읽고 문제는 몇 번을 풀 거냐면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이렇게 3개만 풀 겁니다. 6, 7, 8번 풀 거고요. 시간은 10분 줄 테니까 지금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앞에 보세요. 거기까지.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나는 보통 이제 세모나무 모의고사 있죠. 이거 사실 세모나무 모의고사잖아. 나도 이제 이 글을 읽은 지가 2달이 채 안 됐겠죠. 3월 모의고사니까.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 안에 담겨있는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익혀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글읽기 기본부터 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제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 나갈 거야.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있어야 돼.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읽은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보는 거야. 보는 거랑 읽는 건 다른 거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읽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1문단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대체로 지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지문 그 정보와 내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아는 것부터 생각해. 국가가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걸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 형사 절차가 뭔데요? 그건 모를 수 있어. 형사 절차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다 알아. 그렇지? 다 아는 정보. 자, 다음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강제 처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쓰겠지만 체포나 구속이 뭔지 모르진 않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지금 국가가 우리 개인에게 하는 강제력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거든. 그리고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제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뭐로 바꿔서 읽는다? 체포나 구속으로 바꿔서 읽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강제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답니다. 얘네 둘이 이 체포나 구속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또 없을 거야. 맞지? 자, 다음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수사기관, 수사를 하는 기관이야. 어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찰이죠. 경찰이 수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의 행사지만 이 강제 처분은 요 두 개 말하는 거죠.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어떻게 되겠어? 남용될 수 있겠지. 나 억울한데 잡혀갈 수 있잖아.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위험이 크다고. 자, 따라서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사전에, 미리야. 이전에 법관이 발부한 무엇을 받아야 돼? 영장을 받아야 돼. 이 원칙을 뭐라고 한다고? 영장주의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말했다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다 보면은 가끔씩 범죄 스릴러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검사나 경찰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범인을 찾는데 뭐 영장이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영장이 안 나왔는데 지금 있으니까 일단 우리 무조건 체포하고 봐야 돼. 뭐 이런 영화 내용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정보인데 이것도 영생소한 정보까지는 아니야. 영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을걸.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정보는 여기서 말했던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에 해당한다? 체포나 구속에 해당한다. 그리고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문단에.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면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아는 내용이야. 왜 아는 내용인데?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미. 한 번 더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랍니다. 자, 그래서 영장은요
합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야?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게 명시적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영장은요, 국가의 권한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권한 행사가 뭔데? 무엇에 해당하는 건데? 체포나 구속에 해당하는 거지. 자, 영장은 국가의 체포나 구속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허가문서라고. 어디서 내주는 허가문서인데? 법원에서. 왜? 여기 법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또는 법원을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법관이 내주는 문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고. 자, 봐봐.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이 또 뭘 말하는 건데? 체포나 구속을 말하는 거야. 맞죠? 체포나 구속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걸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그 말은 뭐야?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말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잘 보세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답니다. 왜 그런데? 자,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건 체포나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면 영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왜? 법관이 발부를 안 해줄 테니까 정당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 영장은 무엇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방적 통제장치 역할을 하는 거야. 무엇을 예방하는데? 우리의 기본권 제한, 우리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예방적 통제 장치로서 활용이 되는 거지, 영장은. 자, 다음.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글자가 뭐냐면요, 는입니다. 는. 또 뭘까요? 원칙적으로입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자주 읽다 보면 나오는데, 봐봐. 특히나 사회 지문이나 법 지문에서 자주 나와. 원칙적으로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뒤에 뭐 나올까요? 수진아, 뭐 나오겠어? 예외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 글은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지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필요하다며. 그건 이미 1문단에서부터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는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는이라고 하는 게 보조사거든? 주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요? 비교와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봐봐봐. 아까는요, 단어가 뭐였냐? 강제처분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까 강제처분은 무엇과 무엇에 해당한다고 했어? 체포나 구속에 해당한다고 했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체포는 개인의 신체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필요하다까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뭔데?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한데 그럼 예외도 있을 수 있구나. 구속은 어디 갔는데? 자, 여기에 체포는이라고 나오는 순간 구속은 어디 갔는데? 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문단을 읽을 때 여기 이 문단과 이 문단은 지금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지금 머릿속에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해. 하지만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게 바로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예외에 해당하는 거야. 예외. 자,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에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원이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체포하고 난 이후에 검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원래는 체포하기 전에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 바로 체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영장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법원이 판단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 판단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여기에 나오죠. 지금 구속은 그 다음에 체포와 달리 위에는 체포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 지문 있죠, 가 문장 있죠, 여기에 나오는 강제처분, 이 강제처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데? 체포에만 해당합니다. 무엇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구속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구속이 아니라 체포에 대한 이야기만 해당하는 거야. 자, 다음 볼게요.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답니다.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과거에는 전에 구속은 요거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봐봐봐. 위에는 아까 예외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구속은 뭐야? 예외 없이 영장주의. 그 말은 무슨 말인데? 구속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영장이 나와야 돼. 근데 영장은 어디서 만들어주는 거야? 법원이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구속은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법원의 판단이란 말을 내가 방금 왜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기는 사후 검증에 해당한다면 요거는 뭐야? 사후 검증 없어. 무조건 뭐 해야 돼? 사전 승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겠지. 자, 다음.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기록만을 검토해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서 자, 수사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었대요. 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기관 아까 경찰이었잖아. 그럼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해야 돼요.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범죄 혐의의 상당성부터 증거인멸의 위험까지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그래서 구속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요걸 떠올려야 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의 위험. 그래서 요거를 바로 연결하면 이제 아까 쌤이 풀라고 했던 8번 문제 5번 선지가 그냥 바로 해결되죠. 자, 다음. 자,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서연아. 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구속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적게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적게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장받는다는 뜻이겠지. 맞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 지문이고요. 나 지문은요, 적부심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 지문, 나 지문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지문을 무슨 지문이라고 하냐면 주제통합형 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제통합형 지문 작년 기말에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갔었죠. 그 비문학 지문 내가 지금 내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제통합형 지문 하나 있었어요. 지문 3개 중에 마지막 지문이 그거였는데 블로그였나? SNS 글이었나?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 안 나? 나 주제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게 지문 3개가 나오는 단원이었는데 그 3개 지문이 동일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글이었거든. 글의 갈래만 달랐어요. 설명문, 논설문, 그 다음에 하나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 이제 뭐 블로그 글이었나 SNS 글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하여튼 그게 이제 주제통합형 지문인데 주제통합형 지문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속에 보면은 뭔가 같은 소재를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나 지문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이것도 법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가 지문의 연장선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적부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라고 되어 있네.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당했다는 뜻이야? 강제 처분을 당했다는 뜻이야. 아까 나왔던 단어로 연결을 하자면 자, 그러면 적부심사는 강제 처분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적부심사라고 한답니다. 자, 이는 형사 절차 중에서 행하여진 강제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적부심사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자, 봐봐봐. 자, 그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인데?
구속이 풀린다는 거야? 아니면 구속이 계속 계속 갇혀 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계속 이제 앞으로 풀린다는 뜻이야?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 처분, 그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게.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구속이 한번 된 상태니까 효력이 유지된다는 건 구속된 상태로 계속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갇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서 앞에가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고. 자, 그러면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데?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라는 게 국가의 권한은 여기서 어떤 권한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얘를 제도적으로 견제한다는 건 계속 구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무슨 심사라는 거야? 적부심사라는 거야. 적부심사의 뜻이. 자, 그러면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청구한 사람이겠죠.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친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된대요. 이는 피해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왜 실제로는 어려운데?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고 생각해봐봐. 적부심사, 이거 심사 용지 자기가 프린트해가지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 없잖아. 기본권 제한 나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고용주까지 폭넓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처분, 이미 행사된 강제처분은 이제 체포나 구속을 말하는 거겠죠. 자, 강제처분의 적법적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신문 과정에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 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대요.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 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답니다. 자, 구속적부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도록. 자, 잘 보세요.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고 하는 건 이 영장 발부는 언제 영장 발부를 말하는 거야? 구속 또는 체포 당시에. 구속 또는 체포 당시에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해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뭐였어? 요건이었죠, 요건. 자, 그러니까 구속 요건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한다고,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하더라도는 생각해봐. 우리가 예시 상황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를 저질렀는데 2년 전에 저질렀어. 범죄를 2년 전에 저질렀는데 이 재판이 2년 동안 가는 거야. 그래, 나는 2년 동안 어디에 있어야 돼? 만약에 구속영장이 나왔어. 그럼 나 어디에 있어야 돼?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 내가 범인, 그러니까 진범으로 확정이 안 났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일단 있어야 돼. 왜? 구속영장이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교도소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미 증거는 나올 대로 다 나왔고 난 더 이상 숨길 증거가 없어. 나 도망도 못 가. 출국금지 당해가지고. 자, 그러면 2년이 지난 그 지금 시점에 나는 진범은 맞지만 아직 수사는 다 안 끝났고 재판도 안 나왔어. 나는 도주의 가능성도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일단 풀어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일단 풀어줘. 풀어주고 나서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다 끝나면 그때 다시 뭐 하는 거야? 교도소 가는 거야. 감옥으로 가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그 구속영장이 예전에는 맞는 거였다 하더라도 지금 요건이 사라졌다면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영장 발부라는 이례적 판단이 딱 한 번의 판단이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랍니다. 이게 지금 방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지. 아까 그 1회적 판단, 그게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지. 예전의 영장 판단. 그때는 맞는 말이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진 상황에 맞춰가지고 풀어준다는 거죠. 즉 강제 처분은요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적부 심사는 강제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그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무슨 말일까요?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람들을 구속시킨다는 거야, 풀어준다는 거야, 세연아.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거야, 잡아놓는다는 거야. 그렇지, 풀어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걸 언제 한다고? 다양한 시점에 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언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데? 처음 영장 발부될 때 이거 구속 요건이 안 돼요. 잡았지만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때 안 했어. 그때 잡았어. 영장이 나왔어. 그러면 구속했겠지. 구속한 상태에서는 뒤에 적부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시점에 다시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풀어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구속적부심사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체포나 구속 요건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6번 문제를 한번 보자면 요 6번 문제 보통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요 1번이랑 4번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1번, 4번이 아니라 다른 걸 찍은 학생들도 좀 있기는 하던데요. 1번 찍은 학생들 대체로 어떤 식이었냐면 보고 맞는 말이야. 틀린 게 안 보여. 넘어가. 2번을 쭉 읽는데 틀렸어. 3번을 쭉 읽는데 틀렸어. 답 1번이네. 1번 체크. 넘어가는 거야. 4번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은 영장실질심사였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적부심사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였나? 아, 그러네. 구속적부심사네. 그러면 구속이라는 말도 넣어줘야겠네요. 왜? 체포랑 다르잖아 얘는. 영장실질심사는요 여러분들 봐봐. 영장실질심사는 그러면 체포 당시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지금 옆에 보면 영장실질심사는 여기에 있어요. 기억은. 근데 이 문단 자체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체포는 아니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니은은 피의자 본인 이외에도 청구권자가 다양하다 라는 말 여기 니은에 보면 자,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폭넓게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말에 그대로 있어요. 맞지?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야. 기억은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억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청구 누가 해요? 청구 누가 해? 청구 누가 해? 수사기관이 청구해요. 맞지?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 신분을 실시해야 된답니다. 수진아, 4번 선지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답을 알려줬잖아. 4번 선지 틀린 선지예요. 1번이 정답이야. (1번이나) (4번을) 안 한 학생도 다시 한번 살펴봐. 자, 영장실질심사는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지만 이거 왜 틀린 선지인데? 뭐라고요? 뭐라는지 청구권자가 수사까지만 들려요. 응.
자, 생각해. 본문을 봐야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요 지문 수업을 이제 지금 딴반 시험 일찍 끝난 학생들을 좀 하기도 했는데 뭐라고요? 말하는지 안 들려요? 뭐라고? 복권? 아, 복권도 된다고? 청구권자가 내가 주말에 일요일날 저기 단체 수업하는 학생 말고 이제 소수 학교는 개별로 이제 멘토로 수업하잖아. 멘토로 수업하는 학생 이거 이제 풀라고 해놓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제 답 1번 찍었어. 야, 너 이거 1번 어떻게 찍었어? 1번이 맞는 말이라서요. 그럼 4번은 왜 틀렸는데? 아, 4번 읽어보니까 한정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좀 나쁘대. 좀 안 좋은 말 같대요. 그래서 4번 제끼고 1번 찍었다는 거야. 봐봐. 내가 전에 입안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있죠.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70점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조금 난도가 높은 지문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낚시라고 하잖아. 학생들을 낚는 속이는 그런 문제 선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 문제를 다시 콕 집어. 야, 근데 너 이거 이 선지 왜 맞는 말이야? 또는 왜 틀린 말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학생이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네요. 첫 번째. 또는 아니 뭔가 이 단어가 답이 아닌 것 같은 단어예요. 느낌상. 근데 이제 맞았으니까 그 느낌이 맞긴 맞겠지. 왜 맞고 왜 틀렸냐고. 좀 난도 높은,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1년 나가서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마다 있어요. 문제마다. 이게 뭐냐면 이 문제가 만들어질 의도거든.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맞췄잖아. 그러면 의도가 뭔지를 몰라. 그냥 맞은 거야. 이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알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 그냥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단어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니까 보이는 거야. 선생님 이거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찍어요. 틀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오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면 2등급 이상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이상 나오는, 또는 안정적으로 2등급 또는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3 기준이야. 고3 기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이거는 1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1에서 맞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요, 뭔가 읽고 문제를 더 많이 맞추고 내가 이거를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고 이 선지는 맞고 안 맞고를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알겠죠? 막 지문 많이 안 해도 돼. 일주일에 한 지문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잖아. 그러면 근거가 보이기 시작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뭔가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낚시 포인트에 도달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공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작이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국어에서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 6번 문제는 그 근거를 찾기에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문제가 좀 치사하기도 해요. 치사한데 우리가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본문을 아무리 봐도 기억 주변에는 청구권자라는 말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근데 수사기관이 청구를 하는 건 맞아 아니야? 청구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수사기관이 청구를 하거든. 왜 틀렸지?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논리가 아니고 실제 답지에 적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 청구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세훈아, 청구권자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 딱 보이는 대로. 내가 사전이 됐다 생각해. 청구권자가 무슨 뜻인데? 보이는 대로. 이거 보이는 글자의 뜻 그대로 그냥 보자면. 청구권자가 뭔데? 뭐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야. 그냥 이 단어만 딱 봤을 때. 본문 없어. 평소에 청구권자라는 말을 들었어. 서연아, 무슨 뜻이 뭔데? 청구한? 청구한 뭐? 사람, 오케이. 그러면 자는 사람이란 뜻이겠네. 그럼 청구권은 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구권. 권이 뭔데요, 권? 오케이. 그러면 문장 만들어. 청구하는 권리. 오케이.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비문학 읽다 보면 내가 이제 여러 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A라는 정보가 제시되면 그 반대의 것은 무엇이지? 라는 반대 추론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지문을 읽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청구하는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단어는. 이거 부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을걸?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는 뭔데? 사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청구권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이 단어의 뜻만 봤을 때 수진아, 지한테 물어볼까? 청구 혹시 안 해도 돼 이거? 청구하는 권리야. 청구 안 해도 돼요? 청구 안 해도 돼. 적부심사 봐봐.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하는 게 적부심사잖아. 자, 내가 진짜 범인이야. 그리고 내가 사실은 범죄를 10개를 했는데 8개만 걸렸어. 2개 더 걸리면 더 드러나. 나 적부심사 청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못 10개 했는데 8개밖에 안 들켰다니까. 적부심사 넣을 것 같아요? 안 넣지 않을까? 맞지? 자, 적부심사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 맞지? 자, 그게 권리야. 그러니까 봐봐.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청구권의 또 다른 뜻은 뭔데?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랑 똑같은 말이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맞지?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는데 잘 보세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반드시 피의자 신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해당해 안 해? 체포 해당해요 안 해요? 체포는 해당 안 돼. 구속문단이잖아. 구속에만 해당한다고. 구속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이거 혹시 청구 안 해도 됩니까? 청구 안 해도 돼요.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구속은 영장을 청구 안 해도 됩니까 혹시? 서연아, 돼 안 돼? 안 돼. 그거 불법이야. 이해돼요?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예외 없이 경찰은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청구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였어?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라며. 맞지? 안 해도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봐봐. 실제로 이 문제에 그 해설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딱 한 문장 적혀있어요. 기업은 청구권자가 없다. 그게 끝이야. 그럼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 기업이 청구권자가 없다는 걸 어떤 근거로 생각할 건데? 그냥 해설지 보면서 그냥 기업은 청구권자가 없구나. 이 문단에 청구권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야. 청구는 했잖아. 근데 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1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번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니은에서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기억은 영장실질심사니까 최근에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야. 구속적부심사는 건데 최근에 한 거야. 내가 적부심사를 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봐. 이거는 최근에 한 거고 이거는 예전에 한 거잖아. 그럼 말 바꿔볼게요. 예전에 했던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최근에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본권 제한 아까 내가 뭐로 바꾸라고 했어? 뭐로 바꾸라고 했어? 구속도는 체포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연결해볼게. 과거에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최근에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구속도는 체포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적부심사를 하려면 내가 구속 안 됐는데 적부심사 넣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속된 사람이라는 거야. 자, 구속된 사람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인데? 구속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요,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바로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냥 말만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는 순간 1번은 그냥 맞는 말이라는 게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그냥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7번 넘어갈게요.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가의 의미인데 잘 보세요. 가 문장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읽어야 될까요? 봐봐.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가 지문이죠. 가 지문. 가 지문에 안 나온 개념이 있어. 그게 뭘까요? 수진아, 법원의 판단이 사전 승인이라는 거 이 지문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똑같은 단어 말고 이 뜻, 그러니까 이 의미, 사전 승인하는 법원의 판단 가 지문에 있어 없어? 사전 승인하는 법원의 판단을 두 글자로 하면 뭔데? 소연아 뭘까요? 이 글에 나온 단어로 따지자면 사전 미리 승인해주는 법원의 판단 뭔데요? 미리 오케이 해주는 법원의 판단 뭔데? 영장이야 영장. 이 글에 있는 내용이잖아. 이 지금 영장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까지는 영장이야. 그럼 봐봐.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것은 영장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띈다라고 했을 때 가 지문에 사후 검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후 검증은 어디 나오는데? 나 지문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후 검증이 뭐에 해당하는데? 적부심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 검증은요 적부심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후 검증은 어디 나오는데? 나 지문에 나와요. 가 지문에 안 나오고. 이해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자, 3번 선지 보세요. 여기서 적부심사. 아까 이야기했던 사후 검증은 적부심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 가 지문은 구속과 체포 중에서 어느 문단이었어? 체포 문단이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경찰관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네. 그럼 잡혀가 안 잡혀가? 잡혀가. 근데 영장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바로 잡혀갔는데. 영장 나오려면 하루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법원한테 이메일 보내고 법원이 보고 사인해주고 다시 메일 보내주면 그때 오케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체포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어. 이거는 밑에 나오는 보기에서도 연결돼야 되는데 현행범 체포는 또 다른 말로 뭔데? 뭐가 안 나왔다? 영장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체포가 됐어. 그러면 영장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인데? 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경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거야. 법원의 판단이 안 됐어. 그러면 이러고 체포는 끝났잖아. 법원은 판단을 언제 하는데 그러면? 체포당한 사람이 억울해. 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적부심사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
적부심사를 들어가야 그때서야 법원이 뭐 하는 거야? 그때 체포가 옳았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강제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로 바꿔? 적어주세요. 체포로 바꿔야 돼요. 왜? 가 문장은 체포에 관한 문단이었거든. 자, 말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체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사후 검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가의 의미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가 문장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2번 고른 사람 잘 보세요. 강제 처분이 무슨 말이야? 아까 체포라고 했잖아. 자, 말 바꿔서 체포의 행사 여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체포할지 말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가 지문은 아까 영장 안 나온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봐봐. 강제 처분. 자, 이때 강제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데? 이때가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맞지? 자, 그럼 다시 선체 돌아가서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는 체포를 할지 말지야. 판단 시점에 따라서 체포를 할지 말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현행범 체포는 일단 체포 먼저 하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영장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체포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지. 현행범 체포는 거기서 바로 해야 되는데.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요? 말이 안 되지. 봐봐. 판단 시점이라는 말도 본문에 있고요. 강제 처분의 행사 여부가 어쩌고 저쩌고도 다 말에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냥 이거 익숙한 단어인데 라고 체크하면 이걸 체크하게 되는 거야.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8번 문제. 보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사회지문이나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요.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예시 상황이 나옵니다. 본문에 있었던 법의 개념이라든지 사회적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미리 체크해야 돼요. 미리. 그래야지 선지 보면서 좀 헷갈리는 판단이 안 돼. 차라리 보기 보면서 본문을 왔다 갔다 하세요. 선지 볼 때 하지 말고. 자, 보기 보세요. 긴급 체포돼 있잖아. 이거 아까 뭘로 바꾸라고 했어?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 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렇지, 영장이 나온 적이 없다. 영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은 또 법원이 판단한 적 없다. 이게 바로 연결돼야 돼요. 긴급 체포라는 말이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잡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긴급 체포는요, 영장이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판단하여, 자, 잘 보세요.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자,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판단했어 안 했어? 지아야, 법원이 판단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지,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판단했다고 했으니까 구속하는 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서연아,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라는 얘기야. 왜? 법원이 오케이 했으니까. 갑의 변호인은 갑을 접견한 이후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대요. 적부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 자, 구속 요건 두 개 뭐였어?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 도주의 우려. 그거 말하는 거야. 자,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갑의 석방을 주장했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갑은 뭐가 없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갑의 석방을 결정했고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자, 5번 선지 한번 보세요.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 요 두 개 뭐라고 했어? 구속 요건이라고 했죠. 사라졌어. 그럼 뭐 해줘야 돼? 풀어줘야지. 석방. 맞는 말인 거야.
그렇죠? 자,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가백이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군. 자, 잘 보세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가백이 이미 행해진. 잘 생각해. 강제 처분의 종류 두 개 뭐 있다고 했어? 체포, 구속 있다고 했습니다. 갑은요, 체포만 당했어? 체포 플러스 구속 당했어? 수진아. 둘 다 당했지. 체포 플러스 구속이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은요, 체포, 구속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체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가백에 이미 행해진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구속영장이라고 적혀있어요. 구속영장은 구속하고 나서 나오는 거야? 구속하기 전에 나오는 거야? 서연아. 이런 이씨. 자, 다시.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뭐가 적용된다고?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영장주의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 사전에, 미리, 이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돼요? 영장주의가 구속은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체포는 뭐야? 예외가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구속을 당한 이후에 영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불법이야. 이해되죠? 구속은요, 영장이 나오고 나서 구속이 돼야 되고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 행해진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게 체포에만 해당하는 거야. 구속에는 왜 해당 안 되는데? 구속하기 전에 이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행해진 구속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구속영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구속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강제 처분은 구속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 어렵다.